수채화보다는 꼬독꼬독하고 오일 파스텔보다는 여리여리한 너 진짜 이쁘다. 안녕하세요. 아워드로잉 서연입니다. 오늘은 살곰살곰 핫해지고 있는 재료 수채화 가슈 리뷰할게요. 이번 영상에 홀베인에서 수채화 가슈와 아크릴 가슈를 협찬해 주셨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수채화 가슈랑 아크릴 가슈를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 영상으로 나눠서 수채화 가슈, 아크릴 가슈 비교해 드릴게요. 이번 그림은 카디페이퍼에 그려볼 건데요. 손으로 떠서 만든 핸드메이드 종이인데 종이의 느낌이 장지 같아서 그림을 그려놓으면 특유의 감성이 보여서 더 예쁘더라고요. 수채화 가슈니까 당연히 물로 시작합니다. 요즘 저의 최애템인 도자기 팔레트는 무게감이 있어서 혼색할 때 안정감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가슈는 기본적으로 불투명한 물감이기 때문에 어두운 색부터 밝은 색으로 쌓아서 올리는 게 가능해요. 그렇다면 투명 수채화보다 비치는 게 적어지니 훨씬 덜 예민하다는 말이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남색 계열로 배경색을 깔아볼게요. 물감을 풀어서 종이에 올렸을 때 이건 착붙이다 느꼈어요. 저는 홀베인은 좀 더 수채화 베이스에 물감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완전히 물기가 마르고 난 뒤 수련을 그려줄 건데요. 번들거리지 않는 매트한 표면 질감이 완전히 마음에 들었어요. 가슈라는 물감의 특징이 저는 이 매트한 색상 표현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 특성을 잘 살리면서 커버력은 어떤지, 그리고 컬러를 만들었을 때의 색의 표현력, 마르고 난 뒤에 컬러의 톤이 어두워지는 정도를 가장 중점적으로 체크하면서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차분한 녹색 느낌으로 물 위에 수련의 위치를 잡아볼 건데요. 너무 쨍한 느낌이 나지 않게 어두운 계열의 초록색과 황토색을 조금 섞어서 채도를 낮춰서 시작했어요. 가슈는 투명한 수채화보다 물 양을 줄여서 그려야 하는데 물감이 팔레트와 붓에서 쫀득쫀득하게 붙는다는 그런 느낌 정도로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량이 너무 많아지면 색이 위에 쌓이는 게 아니라 밑에 칠해놓은 컬러가 녹아서 번지기가 쉽고 너무 물량이 적으면 붓질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해가면서 적절한 농도를 찾는 게 중요해요. 배경의 컬러가 비치지 않는 정도로 동글동글 수련을 그려볼게요. 초벌색을 칠하고 좀 더 밝은 연두색을 섞어서 밝은 면을 올려봤는데 착 하고 발색이 나오는 게 매우 만족스러웠어요. 중간중간 밝은 컬러로 수련을 조금 더 추가해 줄게요. 이렇게만 그려놓으니까 조금 개구리밥 같기도 하네요. 가슈로 그릴 때는 물번짐의 표현이나 농담 조절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서 붓은 기본 디자인 붓을 사용했어요. 밝은 하늘색으로 수련 밑에 물결도 조금 그려볼게요. 저는 그리면서 내내 이 살짝 매트하면서도 분필 같은 이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미술 재료는 정말 각자 가진 매력이 다 달라서 뭐 하나 최애를 선택하지 못하겠어요. 맑은 수채화는 수채화대로, 과슈는 과슈대로, 오일은 오일대로, 파스텔은 파스텔대로 다 각기 매력이 있어서 나하고 잘 맞는 재료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 무슨 재료가 가장 좋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림에 있어서는 박애주의자 할게요. 가깝게 클로즈업해서 찍었는데도 어두운 컬러가 잘 커버되는 거 보이시죠? 이게 불투명한 물감의 특징인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나서 팔레트에 물감이 마르고 난 뒤에 물을 추가해서 색을 만들어도 색이 묽게 나오지 않고 잘 녹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수련을 이 정도 그려주고 난 뒤에 연꽃을 올려볼 거예요. 연꽃을 그릴 때도 처음 초벌을 칠할 때는 채도를 조금 눌러서 살짝 어둡게 시작할게요. 저보다 그림이 훨씬 더 중요한데 카메라가 그것도 모르고 제 손등에다 초점을 잔뜩 맞췄더라고요. 얼른 바로 뒤에서 재조정했습니다. 연꽃을 그릴 때는 우리 얼굴에 꽃받침하는 느낌으로 심플하게 생각하시면서 붓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초점이 제대로 잡혔네요. 한층 한층 조금 더 화이트를 섞어서 밝은 색상으로 꽃잎을 얹어 볼 거예요. 그럼 맨 처음 칠한 컬러가 그림자 같은 느낌이 되면서 동그란 연꽃에 입체감이 자연스럽게 생길 거예요. 꽃이 피어진 방향을 생각하면서 핑크 컬러를 살짝 섞어서 위치를 한 송이 한 송이 잡아주고 있어요. 확실히 불투명한 재질의 물감이다 보니 그리는데 심적인 부담이 훨씬 적네요. 굳이 따지자면 좀 촉촉하고 붓을 사용하는 오일 파스텔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그치만 이게 포스터 컬러랑은 또 달라요. 포스터 컬러는 조색을 했을 때 색상 자체가 그렇게 예쁘게 발색이 되는 물감은 아니거든요. 과슈는 근데 수채화처럼 혼색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훨씬 색 표현을 다양하고 예쁘게 할 수 있어요. 화이트가 가장 밝으니까 가장 나중에 이런 식으로 쨍하게 밝혀주기. 뭔가 분필로 그린 것 같으면서 너무 귀엽죠. 저는 이거 보고 요즘 좋아하시는 아이패드 드로잉 그런 느낌도 많이 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디지털 드로잉 브러쉬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좀 손그림 느낌 나는 약간은 러프한 느낌의 브러쉬들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손그림의 느낌을 재현해내는 디지털 브러쉬랑은 다르게 정말 손그림은 손그림만의 손맛이 있거든요.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꽃 아래쪽으로 그림자도 살짝살짝 넣어가면서 그림 마무리해 볼게요. 따라! 또이또이 귀여운 수련이 완성됐습니다. 귀여워, 귀여워. 제가 영상 촬영을 위해서 조명을 비추고 있는데도 어느 각도에서 봐도 반사되는 부분 없이 이런 매트한 질감으로 완성됐어요. 일단 색상도 너무 예쁘고요. 질감도 마음에 들고 불투명한 물감이 마르고 난 뒤에 채도가 확 어두워지는 그런 현상도 거의 안 보여서 저한테는 찐 만족템이었는데 아크릴 가슈도 이렇게 만족도가 높을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비교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아크릴 가슈와 수채화 가슈의 차이점도 그 영상에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림이나 재료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댓글이나 인스타 DM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열심히 대답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아워드로잉 사연이었습니다.